네, 지난 5월이었는데요.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던 외국인 마약 사범을 체포를 했는데 검찰은 오히려 해당 경찰관들을 불구속 기소를 한 다음에 각각 징역 6월에서부터 3년까지 구형을 했습니다. 영장 없이 마약 사범을 수색하고 폭행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를 두고 일선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위원장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좀 하셨어요? 네네,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심리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재판 과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검찰은 독직 폭행 아니냐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영장 제시도 안 하고 미란다 원칙 고지도 안 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폭행까지 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맥락이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거 이틀 전에 체포영장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반려가 되면서 사실은 형사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거거든요. 현행범 일단 영장 없이는 체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영장 없는 체포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뭐 인권 침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법 체류자 신분만 해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네네 현장에서 또 압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이 그러니까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행범 체포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러다 보면 검거하는 과정에서 뭐 좀 다치기도 하고 뭐 팔에 뭐 멍이 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독식 폭행으로 또 이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체포 과정에서의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당신 체포하겠습니다 했을 때 네 하고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마약을 투약한 당시의 상태를 어떻게 형사들이 판단했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보자가 어떤 제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여관의 주인이 용의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잠깐 좀 정리 좀 할게요. 일단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왜 반려를 했어요, 근데? 대구 강북서 형사팀들이 2월 달부터 사실은 마약 사범 한 24명 정도를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17명을 구속을 했고, 최고의 상선으로다가 용의자들을 이제 인적사항을 특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책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상선이죠. 완전 총책은 아니지만 상선, 높은 위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중간 간부쯤. 네네.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불법 체류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다음에 체포영장, 그다음에 통신영장,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통신영장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청구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희들이 제명을 2개를 넣었거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하고 마약류 소지 혐의 2개를 넣었는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는 마약류 소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있었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할 이유가 그러면 당연히 체포영장은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좀 반려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건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돼서 지금 제가 거듭 질문을 드리는 건데 혹시 위원장님도 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뭔가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고 또 이제 마약 부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검거가 내려오면서 혹시 실적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건 아닌가? 바로 그 점인데요. 제가 좀 의아한 게 마약과의 네네. 전쟁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서 마약사범 그것도 중간 간부급의 이제 이 사람을 검거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을 발려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맞습니다. 거듭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5월 25일인데요. 7월 1일 날 그 3명에 대해서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다가 2명은 추방을 시켰는데 7월 5일 날 그 상선이라고 생각하는 A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대전지검에서 또 구속을 시킵니다. 아, 대전지검에서? 네네. 다른 지검에서, 그니까, 지금 현재 대구지검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전지검에서 A라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요. 7월 1일 날 혐의 없음으로다가 2명은 추방을 시키고. 그러면 대전지검이 구속을 하면 그건 검찰이 실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경찰이 실적이 아니라? 그렇죠. 에이, 근데 설마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체포영장 발려? 다만 에이, 이제 설마. 에이, 그런데 이제, 아니겠죠. 예. 네네.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확대할 수도 있지만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23일 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25일 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잖아요. 얘들이. 예. 용의자들이. 그러면 오늘 체포영장을 발려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좀 의구심은 던지고. 자,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물리력이 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그 여관에 그 3명이 있었고요. 예. 한 명은 그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망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눈도 상당히 충혈돼 있었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누가 봐도 투약을 했다. 마약을 투약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있었고, 예. 실제로 검거 후에 마약 반응 검사를 했을 때 3명 다 양성 반응이 나왔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 의심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내렸어요. 근데 술 냄새도 나고 비틀비틀 하는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도주를 합니다. 그럼 검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검거를 하고 음주 측정을 해서 현행범으로 검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마약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신다 그러면 검사 우리 경찰관을 기소한 검사님께서는 영장 없는 체포다. 예. 미란다 원칙을 불고지했다. 미란다 원칙 진짜로 고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간 한 3분 정도의 그 시간차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그 복도에 있었고 2명은 여관 방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명은 그 복도에서 제압을 했는데 문을 안 열고 2명하고 이제 그 외국어로다 계속 태국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 2, 3분 정도가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서 검거를 한 뒤에 네. 그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통역 서비스를 그 핸드폰으로 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통역해서 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됩니까?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 해서 고지를 했다는 건데 그 이제 그 한 3분, 2분, 3분 정도의 그 시간 갭이 있었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판례상으로 보면 다급한 상황에는 체포를 한 후에 그 즉시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저 영화 봐서 그런데 영화 보면 뭔가 저항하는 범인 그 물리력 행사에서 제압해서 수갑 채우면서 그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막 이러던데.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고 3명 중에 1명만 검거가 됐고 2명은 검거를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핸드폰 전화를 해서 통역 서비스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상당히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3명을 다 검거한 후에 그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검사님들이 바라보는 사건은 그러니까 불법으로 다 체포한 뒤에 불법으로다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혐의를 입증을 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했던 중간 간부 총책은 아니고 중간 간부는 나중에 대전지검에 의해서 구속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네. 제가 그 뉴스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보를 했고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단속하고 검거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던 이게 맥락이 뭔가 다른 건가 싶어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네네. 아무튼 일단 좀 판결 결과를 좀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예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네네네. 그리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류사명 총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정직 3개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님은?
일단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찰관들이 지금 현재 내려진 징계가 두 가지거든요. 즉시 해산 명령 불이행과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품위 손상, 그러니까 언론 대응 등 해가지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 손상 두 가지인데요. 예. 사실은 저희들은 좀 부당한 징계라고 보고 있고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 불이행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선영 총경 입장에서 저희들도 부당한 징계로 보고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네. 윤희근 청장의 이런 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일단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했는데 중징계를 한 부분이 과연 청장님의 의도인지 좀 의문은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뒤에 다른 뭔가 힘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들인데요. 예. 굳이 민권위원회라든가 시민위원회라든가 어떤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렸을 때 네네. 그거를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그게 바뀌었다면 좀 의심되는 부분들은 있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었습니다.